안녕하세요. 네, 부모님 여러분. 오늘 저랑 그리고 여기 계신 세 분 선생님들은 우리 부모님들께 친절하게 영어책 읽기 가이드를 해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자, 우리 지금 계신 선생님과 저까지 저희 학교에 영어책 읽기 연구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함께 해주실 선생님들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선생님들과 함께 영어책 읽기 연구 모임들을 진행해 나가면서 우리 부모님들을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마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1학년 학부모님들일 것 같은데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선생님이 이제 1학년이고 한글책 읽히기도 바쁜데 무슨 영어책 읽기 가이드를 해주시나요? 라는 질문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 학교에서는 독특한 영어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그 영어 철학에 대한 이야기는요, 우리 제2강 김효생 목사님과 함께 4월 21일 오전 10시에 함께 하실 거고요. 오늘 저희들은 이제 앞서서 정말 how to 영어책을 어떻게 집에서 읽어주면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처음에 그런데 선생님, 그래도 저는 의문입니다. 뭐 철학은 일단 접어두고라도 아이들이 영어 ABC도 모르는데 영어책 읽기라는요. 뭐 영어책 읽으면 좋겠죠. 하지만 저는 거기까지 에너지가 없을 것 같아요. 라는 분들한테 살짝 동기를 드리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왜 우리가 한글책도 많은데 굳이 영어책까지 1학년부터 읽는지 그 얘기를 좀 먼저 나눠보고 시작하면 어떨까 합니다. 우리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자녀 연령들이 다 달라요. 이제 저랑 저 박정희 선생님 같은 경우에 아이를 벌써 대학을 보냈고요. 그렇습니다. 네. 네. 물론 저는 이제 둘째가 아직 남아있긴 한데 우리 박정희 선생님 둘 아들 다 지금 한 명 예비대학생, 한 명은 대학생 이렇게 두고 계시고 여기 계신 선생님은 이제 우리 1학년, 우리 1학년 학부모님이시고요. 여기는 또 중학교 1학년 네,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 연령은 다르지만 저희들의 경험도 있고 또 교사로서의 경험까지 더해져서 우리 중앙에서 영어책 읽기 왜 영어책 읽지 한번 먼저 얘기 나누도록 할게요. 우리 박정민 선생님 거기에 대해서 해주실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박정민 선생님 아들 두 분이 전부 다 두 자녀가 제 영어책을 지금까지 읽고 있다는 소문을 제가 들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쭉 선생님이 이렇게 많이 읽어주셨는데 특별히 아이들한테 영어책이어서 좋은 이유가 있으셨나요? 제가 오늘도 1학년 친구들이랑 원더룸에 가서 책을 고르고 있었는데 한국 작가가 쓴 책보다 외국 작가가 쓴 책들이 더 많고 더 풍부한 그림책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고르면서 그림이 너무 좋아서 또는 스토리가 너무 좋아서 외국 작가들 책을 되게 많이 고르게 됐는데 그것을 원어로 보고 또는 물론 뭐 단어가 아직 그림책이다 보니까 단어가 많지는 않지만 그것을 원어로 볼 수 있고 그 느낌을 같이 살릴 수 있고 네, 그럴 기회가 된다는 것 또한 되게 축복인 것 같아요. 아, 네. 맞아요. 그 세상에 100권의 책이 있다 그러면 사실 거기서 한국말로 쓰여진 책은 몇 권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사실 우리나라 작가가 쓴 책을 전 세계 책에 비유하면 굉장히 한 권 정도 뭐 이렇게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사실은 우리나라 작고 우리나라 작가분은 더 작고 우리나라의 어떤 현대 문학이나 이런 것들은 아동 문학이 발달된 시기가 굉장히 이렇게 짧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외국 아동 문학 같은 경우에 훨씬 더 풍부한 게 봤죠. 유럽이든 뭐든.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우리 문학이 많이 발달된 프랑스랄지 독일이랄지 이런 나라들이 영어로는 번역이 돼 있는데 한국어로는 번역이 또 많이 안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로 영어로 책을 볼 수 있다. 라고 하면 훨씬 더 좋은 문학 작품과 정보책들, 다양한 책들을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예, 맞아요. 저희가 영어 철학편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저희 실제적인 이유는 아이들한테 언어 장벽만 없어지면 진짜 더 풍부한 책을 볼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은 그럼 굳이 그거를 학교에서 좀 해주시지. 예, 뭐 집에다가 이렇게 해달라고 하냐. 뭐 이렇게 솔직히 저도 부모 마음에서 특히 일하는 엄마 마음에서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부모님이 읽어주시면 좋은지 우리 또 박정희 선생님 다시 얘기를 좀 해주세요. 네, 저는 그냥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와 함께 놀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데 저는 책을 선택했어요. 왜냐면 이제 장난감 가지고 놀다든지 다른 걸 하는 것보다 저는 책이 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책을 읽으면 꼭 거기에 있는 글뿐만 아니라 그림을 보면서 아이랑 더 많은 소통을 할 수 있고 대화거리가 그 책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 읽어주기를 제가 선택하고 그것을 많이 읽어줬던 것 같아요.
한 글자를 그렇게 읽어줘도 대화거리가 많다라고 하는데 영어 책을 읽어줬을 때 그 아이들하고 대화를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애가 영어를 못 알아듣는데 어떻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특별히 1학년, 2학년 이제 저학년들이나 저희 아이가 처음에 영어를 시작할 때는 영어 책에 그렇게 단어가 많지 않아요. 대부분 그림이고 뭐 있어도 뭐 이름 정도 나온다든지 알파벳 정도 나온다든지 뭐 동물의 이름이 나온다든지. 근데 그것을 아이들이 그림을 보면서 제가 표현했을 때 설명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어느 정도 다 캐치하고 그것들을 소화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그냥 그거를 통으로 받아들이면서 즐거움을 느끼지 이것이 뭐 지식이나 언어로 받아들인 것보다는 그냥 문화로 즐거움으로 놀이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게 초등학교 1, 2학년 때도 되셨어요? 아이들하고? 초등학교 1, 2학년 이제 저희 큰아들은 제가 굉장히 어릴 때부터 베이비 때부터 읽어주다 보니까 초등학교 1학년이 되니까 읽는 그 능력? 책의 수준이 너무 높아져서 그 이후에는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범위가 되어서 그 초등 1, 2 때는 못 읽어줬는데 저는 그 전부터 계속 제 무릎에 앉는 순간부터 계속 책을 읽어줬던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1, 2학년 엄마들은 이제 좌절하실 수 있거든요. 아, 벌써 저 늦은 거 아니에요? 이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저희 아이뿐만 아니라 지금 교실에서 저희 1학년 친구들을 보면 저희가 원더룸 왔을 때 김민희 선생님이 영어책을 읽어주신다든지 또는 제가 아이들이랑 영어 노래를 부른다든지 또 그림책을 봤을 때 아이들이 그것을 못 알아듣기 때문에 하고 싶지 않은 그런 태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냥 한국 그림책을 보듯이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는 이미 많은 부분에서 영어 독서에 노출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원어민 선생님도 많이 있고 또 선생님들도 꾸준하지는 않지만 읽어주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그걸 어렵다? 하지 말아야 될 거라고 이렇게 뿌리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지금 유아기에서가 아니지만 지금 학령기에 들어갔지만 그래도 늦지 않았다. 왜냐하면 학교에서도 간간히 노출이 되고 있고 부모님만 좀 학습적인 부담을 덜어내고 아까처럼 아이가 그냥 엄마랑 시간 보내는 용으로 잠깐이라도 대화 나누는 용도의 매개체 이렇게 영어책을 부담 없이 접근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이제 학령기에 들어가면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어떻게든 영어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생길 나이잖아요. 그리고 영어책을 그렇게 순수하게 읽어준 거는 아까 박정희 선생님이 아이들 어렸을 때니까 뭐 노는이 읽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지금 부모님들이 염려하시는 선생님 그냥 즐겁게만 읽어줘도 아이들 영어 실력이 되나요? 그냥 원서 읽기만 해도 뭐 그냥 뭐 문법 따로 안 하고 단어 따로 공부 안 하고 이런 거 안 해도 1, 2학년 때 괜찮나요? 라는 굉장히 그런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영어책을 많이 읽었을 때 그런 효과가 따라온다라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확신하시나요? 네. 우리 김윤식 선생님 어떻게? 네. 저는 재밌게 읽으면 그 효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온다고 생각을 해요. 제 예로 한번 들어보면 저는 제 고등학교 때 해리포터 책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 해리포터 책이 한국에서 번역돼서 출간되기까지 기다리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앞에 1, 2권을 다 읽었는데 다음 권을 너무 읽고 싶은데 그래서 없어서 그 시절에 이제 쫄라서 원서를 구입해서 읽게 됐어요. 근데 당연히 다 모르죠. 제가 그 전에 원서를 막 읽었던 아이도 아니었고요. 근데 너무 재밌게 읽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고등학교 때 공부 안 하고, 소위 말하는 다른 공부 안 하고 해리포터 원서를 그냥 계속 읽고 있었어요. 야간 자율학습 할 때도 계속 그거 읽고 있어서 선생님들이 뭐라고 잔소리하시고 그랬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외국어 영역에서 저는 문법 공부를 사실 솔직히 말하면 해본 적이 없어요. 네, 그렇지만 그 책을 읽은 걸로 인해서 제가 문제를 보면 뭐가 부자연스러운지 자연스러운지가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 풀게 되었고 이후에 이제 뭐 자격 시험 같은 거 볼 때도 저는 책 읽기로 많이 다 풀어내서 그 자연스럽게 와닿는 부분들이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 책 읽을 때도 한국어를 익히려고 한국 책을 읽는다기보다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정서를 익히고 그 느낌을 생각해 보려고 읽잖아요. 그래서
영어 책도 영어를 배우려고 얘를 읽지 마시고 아이들이 그냥 재밌어 있어 하면 그냥 읽어보고 함께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나중에 실력은 자연스럽게 온다. 네. 솔직히 아이들 읽어줄 때 아까 이제 뭐 쉬운 책은 그렇다 치고 왜 동화책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어려운 것들 있잖아요. 사실 지금 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간단한 것도 있지만 사실 막 글밥이 있어가지고 아이가 이렇게 펴집어고 갖고 왔는데 뭐 생각보다 내용이 어려워요. 모르는 단어가 엄마가 막 툭툭 튀어나오나. 그러면은 그럴 때 선생님 어떻게 하셨어요? 단어를 찾아주셨나요? 외우게 하셨나요? 어떻게? 그러다 보면 엄마들이 이런 생각 들거든요. 아, 이래서 단어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또 다시 이제 그 100개의 언어 뭐 단어 뭐 이런 거 책들 있잖아요. 우리 때 했던 뭐 보캐블러리 22,000 뭐 이런 네 그런 거. 독학책이라고 그러죠. 네, 월들리 와이즈 뭐 이런 거 하고 싶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지금도 제가 모르는 단어가 나타나면 자 같이 찾아보자 구글로. 네, 그래서 엄마로서 읽기 전에 제가 만약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미리 찾아보는 거는 기본인 것 같고, 근데 아이에게는 절대로 제가 단어를 외우게 하거나 단어를 막 이거를 중요시하거나 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그 단어를 짚다 보면은 그 책의 흐름, 그 그림에 몰입해야 되는데 그 외의 것에 아이가 학습으로 들어가 버리면 흥미를 잃게 되니까. 그래서 저도 고민이 되더라고요. 얘가 이제 기본 책 읽기는 저가 도와주고 그 다음부터 아이가 레벨을 스스로 올려가는데 정말 얘가 이해하고 넘어가나? 그래서 나중에 제가 얼핏 물어보니까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는 지금도 책 원서 좀 두꺼운 거 읽고 있는데 단어를 따로 외운 적이 없어요. 네, 제가 이제 욕심이 있어서 또 저도 한국 엄마다 보니까 자 뭐 그런 유명한 단어장 좀 외워야 되지 않냐 막 내민 적도 있는데 지나고 나니까 엄마 그 아이가 스스로도 엄마 저 이거 안 외워도 책에서 다 자기가 습득을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믿고 기다려주니까 지금은 제가 잘한 것 같아요. 참고로 지금 저렇게 말하는 아이의 그 미국 수능 점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알기로. 네, 그런데 단어 외우지 않고 학원 안 다니고 그렇게 했다니까 정말 이거 해볼 만한 일인 것 같네요. 그죠? 네, 그러면 사실은 사실 뭐 단어를 외운다, 문법을 공부한다. 지금 우리 1, 2학년 때만큼은 그거는 좀 멀리 제쳐두고 정말 학습이 아니라 흥미 위주의 영어 읽기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정말 드는데요. 자,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 어머니들이 그래도 좀 저는 영어책을 내가 읽어준다 학원 선생님이 아니고 뭐 아니면 유치원 학교 있는 영어 선생님이 아니고 밤마다 어떻게 읽어줘야 되냐. 그리고 아까 또 들어보니까 그렇게 아이한테 실력까지 이게 나오려면 부모님의 관계에서 시작됐는데 아이가 막 너무 좋아서 스스로 읽고 이게 실력까지 가려면 정말 매일 꾸준히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 다 워킹, 그러니까 지금 직장 아빠 휴직 아니시고 막 다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 자, 우리 이걸 꾸준히 어떻게 읽어주냐도 되게 문제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꾸준히 할 수 있을까요? 이거를 일단은 네.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정말 가장 좋은 그림을 좀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영어를 너무 잘해가지고 완벽하게 무릎에 앉아서 이렇게 막 유창하게 하는 그 전형의 그림을 버리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그냥- 어떻게 한국말 막 써도 되나요? 네, 그러니까 먼저는 책을 저도 아들 읽어줄 때 보통 그림을 먼저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 텍스트 자체에 큰 관심이 없어요. 좋은 그림이면 그걸 통해서 한국말을 쓰든 영어를 쓰든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그림에 빠져들거든요. 그러면 읽는 거에 부담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신 좀 조건은 있는 것 같아요. 역시 좋은 책이 결정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책이지 않으면 계속 몰입하게 시키기 위해서 부모가 너무 에너지가 많이 들어요. 책 자체가 네, 좋아야 예. 된다. 좋은 책이면 사실은 읽어주지 않아도 애들이 거기에 쑥 빠져들거든요. 그래서 좋은 책을 중심으로 또 그림 중심으로 한국말을 써가면서 대화하듯 책을 읽어주면 크게 무리 없이 뭐 시작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지금 딱 1학년 엄마잖아요. 근데 또 일도 하시는데 그렇죠. 어느
또 저랑 이렇게 친하니까 막 제가 영어책 읽어줘야 된다 부담 제일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집에 가셔서 어느 시간에 읽어주세요? 저는 일하는 부모님의 마음을 아주 100분, 1000분 이해합니다. 정말 시간이 없어요. 퇴근하고 가면 이제 애들 챙기고, 애 챙기고, 설거지 해주고, 뭐 빨래 돌리고, 그렇죠. 뭐 그러다 보면 금세 잘 시간이 되고, 뭐 학교 숙제라도 하나 있으면 진짜 뭐 금방 10시 되고 뭐 10시 반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한 원칙 하나는 자기 직전은 꼭 책 시간을 갖자. 네, 왜냐면 그 잠은 자니까요. 네, 그래서 잠은 자니까 그 직전은 한 권이라도 그렇지. 무조건 읽자가 제 원칙이에요. 저희 아들이랑도 꼭 한 권을 읽자. 못해도 한 권. 항상 더 읽어달라고 조르는 시간이 되었어요. 꾸준히 가져가다 보니까 뭐 어렸을 때 시간이 많을 때는 뭐 10권 읽고 12권 읽고 지쳐서 자자고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바빠요. 엄청 바빠졌는데 또 한 권은 꼭 읽자. 그 약속은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바쁘신 분들은 꼭 루틴을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자기 전을 정했는데 부모님들께서 일하시는 부모님들은 그 가정의 상황에 맞게 그 책을 읽어주실 수 있는 그 루틴의 시간을 딱 가져가시면 어떨까 하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굉장히 좋은 조언인 것 같아요. 완벽하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냥 그림으로 대신에 책은 재미있는 걸 골라서. 네. 근데 책을 재미있게 고르는 것도 아이한테 좀 맡기면 도서관 가서 좀 빌려와. 네가 좋아하는 책으로 도서관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네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네. 아이가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골랐는데 재미없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끝까지 읽으라고 고집 피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맞아요. 아이가 포기할 수 있는 자유도 주시면 좋을 그리고 것 지금 같아요. 한 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피곤할 때는 그냥 5분 읽기라도 네, 5분 읽기라도 어쨌든 책을 펴지만 보더라도 너무 좋아서 to be continue 하시면 됩니다. 아이한테 to be continue. 네, 그렇게 해서 그냥 펴지만 엄마랑 이야기하고 자도 그날 한 걸로 그리고 다음날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읽더라도 그런 루틴을 지켜가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 특히 영어책 읽기를 그냥 퐁당퐁당 하시면 흥미가 생기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영어책 읽기에 성공했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인터뷰를 했는데요. 공통점은 조금이라도 매일 꾸준히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모국어가 외국어기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금방 어려워지고 실증 나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엄마랑 부비부비 좋아할 나이잖아요. 특히 1, 2학년은. 근데 이제 고학년이 되면 오지 않습니다. 엄마랑 부비부비는. 그러니까 엄마랑 부비부비 그때 영어책 들고 와서 한 페이지라도 이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또 하나 우리가 이걸 꾸준히 하려면은 사실 엄마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피곤한데 아이가 이제 책 좀 마음 먹고 읽어주려고 그러는데 잘 안 들을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이제 막 소리 한번 빡 지르고 싶잖아요, 솔직히. 그러면 이게 다 깨지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혹시 그런 경험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왜 엄마들도 짜증 나니까 그럼 네가 읽어봐. 이거 뭐야? 막 이렇게 그렇게 우리가 또 되잖아요. 너 영어 하나도 모르면서 어쩔 거야? 뭐 여기까지는 안 가도록 하는 팁이 있을까요? 실제적인 팁. 우리 박정민 씨 아들을 둘 키우셨잖아요. 그런 경험 해본 적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아유, 좋은 근데 엄마. 저는 제가 힘들면 옛날에는 테이프, CD 그리고 들려주는 책도 많이 이용했던 것 같아요. 특히 뭐 저희가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뭐 아침에 학교를 올 때 저희 한 20분 거리였거든요. 옛날엔 오고 가는 그 길. 뭐 나니야 이건 좀 수준이 높죠. 그 전에 아이들이 듣는 동화 삐리리 하면서 넘겨주는 네, 그런 동화 CD도 많이 이용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베드타임 스토리 그래서 저희 매일 자기 전에 읽어주는데 또 읽어주기도 하고 또 들려주는 영어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것도 바이블 스토리로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꼭 내가 꼭 해야 된다기보다 엄마가 힘들면 뭐 아빠가 힘들면 그런 CD든 그러니까 습관을 길러주는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예. 그러니까 꾸준히 하려면 부모님이 아까 힘들 때는 좀 그런 도움도 받고 사실 저희 학교는 되게 좋은 게 이제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구글 클래스룸에 음원 리소스를 보내드리거든요. 우리 또 미스나 선생님, 미아 선생님이 아주 잘 읽어준 음원 보내 그거 같이 들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그죠? 그렇죠. 굳이 내가 목 아픈데 막 읽어주면서 확 짜증 내느니 들어라. 또 익숙한 목소리나 교실에서 들었던 거 한 번 더 들려주면 그게 큰 도움이 되죠. 특히나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자가용으로 등하교하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 차 안에 짧은 시간이
되게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애들 보면 영어 찬양도 차에서 많이 듣고요. 그리고 짧은 스토리도 음원 받으셔서 들어주시면 되게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부담 없이. 그러면 저는 네. 편하게 마음을 먹고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영어를 발음이 안 좋아서 걱정이신 분도 있으실 것 같고 이걸 어떻게 하지라는 그리고 이걸 정식으로 또 루틴을 잡겠어 하면서 이 시간에 시작하시는데 그게 부담으로 오면 그게 너무 괴로워지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좀 재밌었으면 좋겠는데 저는 저희 아이나 다른 이제 애들 한 예를 보면 영어를 그 책을 그 친구한테 한번 읽어보라고. 그러면 이제 못 읽죠, 당연히. 그러면 그냥 막 화려하게 막 해보는 거예요, 그냥. 왈랄랄랄랄 이러면서. 그러면 우와 이러면서 굿 이러면서 이렇게 놀아요. 그러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시간이. 그러면서 깔깔깔깔 하고 책 내용을 몰라도 그냥 그림 보면서 왈랄랄랄랄랄라. 아우. 넘어가요. 얼랄랄랄라. 우와. 이러면서 이렇게 넘어가면서 네. 논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하셔도 저는 좋지 않을까 네네. 하는 생각을 어쨌든 해봅니다. 계속 루틴을 꼭 이렇게 너무 얽매이시지 않되 하루라도 빼먹지 않고 잠깐이라도 그게 차가 됐던 침대 머리맡이 됐던 밥 먹을 때가 됐던 부모님이 안 까먹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네. 그런데 제가 또 하나 걱정은 사실 우리 아이들 제가 가끔씩 도서관에서 책 읽어줄 때 선생님하고 조이 오브 리딩 해볼 친구 이렇게 조이 오브 리딩이라고 저희 학교 리딩 로그가 있거든요. 해볼 친구 한 친구들이 있으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선생님 저 너무 바빠요. 저 하루에 영어 3개 해요. 뭐 어디 3개 한다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 모두 해야 되고 너무 바빠요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들한테 조금 당부드리고 싶은 건 아이들이 방과 후에 너무 바쁘면 사실 그게 책 읽기 시간을 확보하기는 어렵더라고요. 이미 지쳐서 책 말고 아이들도 좀 멍 때리고 싶은 거예요. 뭐 TV를 본달지 그럴수록 더 미디어에 대한 욕구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 동감할 수 있죠, 이 부분에서. 네. 네. 저 이제 고백하지만 저희 아이의 담임 선생님들께 죄송하지만 저희 아이가 학교 갔다 와서 쉬면서 이제 책을 펴서 그 책을 몰입해서 보고 있으면 저는 숙제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간사는 되게 싫어하셨겠네요. 네, 그래서 만약 이 아이가 책을 진짜 몰입해서 보고 그게 저녁 때까지 계속 되더라도 저는 굳이 숙제를 시키려고 하지 않고 왜냐면 그게 더 귀하다는 걸 알아주면 네. 그래서 아이는 심심해야 돼요. 네, 심심하고 그리고 특별히 바쁘지 않아야 아이들이 책을 잡는 것 같아요. 근데 심심하려면 일단 미디어 절제가 필수죠. 그렇죠. 요즘은. 네. 네, 이거 정말 좋은 지적인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미디어로 보는 책도 많이 나왔잖아요. 요즘 전자책이랄지 오디오북이랄지 사실 책의 형태가 바뀌어지고 있는 시대에 살면서 어떤 아이들이 어쨌든 그런 뭐 음성에 몰입한달지 책 내용에 몰입하려면은 이게 빠른 미디어, 이게 빨리 보여주는 직관적인 미디어에서 조금 멀어질 필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전략적으로 이런 생각, 책이 정말 귀하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 지난번에 지나가면서 너무 멋진 말 해주셨어요. 아이 인생의 스토리가 뭐라 그랬죠? 스토리가 남는다? 아니요. 그 하룻밤의 이야기가 10년 독서보다 낫다. 하룻밤의 이야기가 10년 독서보다 낫다. 네. 책이 귀하다라고 말씀하신 같은 맥락일 맞아요.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이야기. 아이가 어떤 이야기 속에 집중해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귀를 기르고 눈을 기른다는 거는 그렇죠. 정말 좋은 습관 형성, 아주 좋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싶어요. 선물 중에 그러니까 하나가. 그 부분이 저는 이제 교사로서 말씀드리면 이 시기 1학년 이 시기 1학년 2학년 이 시기에 잘 듣고 생각하고 그것을 몸으로 체험해 보는 것은 어떤 학습보다 중요한 가치인 것 같아요. 이게 없으면 나중에 진짜 공부해야 될 때 정말 달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때 읽기 능력이 안 되면 그렇죠. 텍스트를 읽어야 돼 읽을 수 없고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 없으면 수리를 할 수가 없고 그런 악순환들이 계속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충분히 읽으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 네. 들으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으로 그리고 그 시간을 하고 또 여행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책에서 봤던 거를 느껴보고 또 세상을 보고 하면서 문해력이 키워지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문해력이 키워지는 게 잘 안 보이지만 그렇게 보이지 않는 시간에 형성된다는 거. 그래서 엄마 정말 우리 영어책 읽기 너무 중요한 가치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들 지금 저희가 정확하게 얘기했지만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영어 책 읽기를
어떤 부담이나 실력을 키우기 위한 조급함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요. 충분히 즐겁게 꾸준히, 그죠? 이 두 가지. 그러면서 부모님과 대화하는 장, 그러니까 관계를 더욱더 끈끈하게 만드는. 그래야 저희가 기독교 가치관도 전수가 되잖아요. 사실 우리 아이들이 책을 보면서 지금 여기 제가 Have you seen my dragon이라는 책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드래곤 그냥 막 너무 좋잖아요. 재미있는 캐릭터죠. 그렇지만 이게 또 성경적 의미에서 봤을 때 드래곤은 또 의미가 다르죠. 뭐 그런 것도 어른들하고 읽어야지 한 번이라도 그냥 들어볼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아주 풍부한 이야기를 부모님들 통해서 들을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 입장에서 이제 이거는 우리 2학년 우리 1, 2민이 또 영어 코디네이터 겸하고 계신 우리 신하면 팀장님한테 여쭤볼게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학교에서 리소스 주는 것도 고맙고 또 어부거 위기라고 이제 매일 이렇게 책 한 권씩 정말 좋은 그림책 하나씩 보내주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 네. 근데 그걸 보내주는 건 다 고마운데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되게 막막하실 것 같아요. 좀 활용할 수 있는 팁을 좀 알려주시면 어떨까요? 일단 어부거위 그 책은 교실에서 선생님들이 한 번씩은 읽어줬거나 읽어주실 책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저희가 5권을 돌리기 때문에 꼭 그 주에 나간 책을 영상이 올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그림 중심으로 대화하듯이 읽어주시고요. 그리고 발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한국적인 발음으로 요즘 영어가 인터내셔널 잉글리시잖아요. 읽어주시고 그 발음은 올려진 음원을 들으면서 그 부분들을 아이한테 노출시켜 주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1, 2학년의 목적은 학습이 아니에요. 그냥 즐거운 노출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의 대화거리를 그쵸. 주는 거죠. 네. 그렇죠. 네, 학교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연계된 자료들을요, 우리 매주 금요일이나 또는 다른 2학년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1학년 기준으로는 금요일에 구글 클래스룸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구글 클래스룸에 올라가는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는 또 나중에 제가 하는 세미나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우리 담임 선생님이나 다른 선생님들 통해서 밴드로 또 확인이 되면 우리 부모님들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글 클래스룸에 자료 올라가는 것도 가정에서 잘 활용해 주시면 아마 풍성한 영어책 읽기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마무리 정리하겠는데요. 우리 부모님들 영어책 읽어주기 아까 저희가 많이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를 했지만 아주 실질적인 팁 몇 가지를 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우리 한 문장으로 한마디씩 요약하면서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실제적으로 영어책 읽어주기 요령은요. 예를 들면 이걸 우리 아이들 이제 가정으로도 보내지는 책 중에 하나인데요. Oh, David 하는데 여기 또 데이빗 셔넌이라는 이 또 말이 있어요. 이거는 제목이 아니고요. 여기는 작가 이름이고요. 일러스트레이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먼저 표지 읽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 표지 그냥 대충 보지 마시고 여기서 지금 데이빗이 뭐 하고 있는 것 같아? no 이것만 봐도 no 소리가 나오죠. 지금 팝콘 다 쏟아졌어요. 과자가. 이거 시리얼인가요? 시리얼인데 다 쏟아졌는데 이것만 봐도 no 저절로 나오네요. 그리고 작가이자 일러스트레이터 이름이 데이빗인 거 보니까 이 데이빗이 자기 어릴 때를 추억한 게 아닐까 이런 추측도 가능할 것 같아요. 자, 표지 읽어주고요. 그리고 부모님들이요 또 하나 센스는요 읽어주기 전에 한번 후루룩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야 이야기거리가 풍성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이거를 볼 때 이렇게 손으로 짚어가면서 읽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되면 아이들이 이것만 보고요 그림을 안 보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까 신남현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림 읽기. 지금 데이빗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그 아이들이 대답하겠죠. 이렇게 해서 아이들하고 사실 학교에서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도 못 물어볼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애들이 다 대답을 하려고 그래가지고 그렇잖아요. 가정에서 원 없이 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요. 그리고 아이가 또 물어볼 수 있어요. 엄마, 데이빗이 지금 왜 이래? 왜 입을 이렇게 꾹 다물고 있어? 그러면 엄마들이 내가 데이빗이냐? 이렇게 이렇게 대답하시면 안 돼요. 막 엄마들 새가 왜 짖어요? 그러면 내가 새냐? 이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고요. 뭐라고 하셔야 돼요? 네, 성의 있게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 읽었는데도 애들이 너무 재밌어. 엄마 한 번만 더 읽어줘. 그러면 정말 피곤하시면 내일 또 읽자. 내일 이렇게 약속하셔도 되고요. 또 여유가 되시면요. 같은 책을 100번 반복해도 좋습니다. 사실 이 책을 뭐 수십 번 반복해도 너무 의미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책 반복해서 읽어주셔도 되고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거 이렇게 하면서 사실 너 아기 때도 이랬는데 추억 한 자락 또 이야기 해보셔도 너무 좋죠.
그렇게 해서 책 읽기 구체적인 팁 계속해서 제가 드릴게요. 한번 이번에 드리는 팁 적용해서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영어책 읽기는 뭐다? 코로나 시기에 부모와 아이들이 떠나는 상상의 세계로 여행이다. 우와, 되게 좋은 말인데 영어책 읽기는? 놀이다. 놀이다. 영어책 읽기는? 꾸준합니다. 예. 와, 저는 영어책 읽기는 즐거움이다. 자, 우리 부모님들 모두 다 즐겁게 꾸준히 영어책을 읽어서 저희들처럼 나중에 10년 뒤에 20년 뒤에 영어책 읽히세요. 그럼 너무 좋아요 라고 말하실 수 있는 그런 세월이 곧 오실 거라 응원 드릴게요. 감사합니다.